1-1번이에요. 제시문 가의 기억과 제시문 나의 디귿이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관점을 각각 쓰고 각각 제시문 가와 나에서 시간의 관점이 나오나 봐요. 그리고 제시문 다를 근거로 해서 나의 밑줄친 니은을 비판하시오. 그래서 이 비판의 근거는 다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논제를 좀 엄밀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관점을 쓰라고 했는데 실제 문제를 살펴보면 시간의 관점이라는 말로 엄밀하게 문제를 풀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답이. 그래서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시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 각각 쓰라.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은 가와 나에서 시간에 대한 관점은 같거든요.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서로 관점이 다를 뿐 시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어려워져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시문을 읽어보면서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2023학년 문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해가면서 혹시라도 그런 선생님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느껴졌다면 위안을 받으시길 바래요. 자, 그렇습니다. 제시문가를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과 놀이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이 분리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노동과 놀이. 그 다음에 언제부턴가 우리는 스포츠를 즐기기보다는 관람하게 되었고 휴가는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상품이 되어버렸다. 근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노동과 놀이가 분리되어 있다는 문장에 대한 이 주장에 대한 부연이 아니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휴가조차도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된다. 상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보면 그러나 놀이를 구매하기 위해 더 오래 더 경쟁적으로 일하는 동안 우리는 노는 법을 잊어버렸다. 근데 여기 세 번째 문장에서는 두 번째 문장과 관련이 밀접하게 있진 않죠. 그래서 뭐 조금 느슨하게 쓰는 것 같아요. 노는 법을 잊어버렸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짜증나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 모른 채 자신의 영혼을 훼손당하면서 일을 해왔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노는 법을 잊어버렸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이 중심이 되겠죠. 앞에 두 문장은 뭘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부분 출제를 재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략을 해줘야 되는데 섬세하지 못하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 모른 채 자신의 영혼을 훼손당하면서 일을 해왔다. 그리고 목적 없이 어슬렁어슬렁 시간을 보내거나 몸과 마음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자, 먼저 얘기하면 여기서 노는 법이라는 것과 휴식이라는 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노는 것과 휴식하는 것, 쉬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건 우리 어,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제시문을 읽는데 방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일본에는 틈새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고 한다. 틈새 증후군은 계획표가 꽉꽉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는 병이다. 노는 법을 잊어버린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앞에서 노동과 놀이가 분리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놀이가 상품이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은 뒤에서 전혀 부연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쓸데없는 문장이 될 것이고 실제로 이 부분이 다른 제시문에 해석하거나 분석하거나 뭐 적용하거나 비판하는데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첫 문장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드는 이런 두 문장이 나와버려서 전체 제시문을 글을 읽는데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려 놔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식으로 쓰거나 미가식으로 쓸 텐데 이렇게 첫 문장 두 가지일 것 같은 마치 주장을 쓰는 것 같은 핵심 주장을 쓰는 것 같은 이런 어조로
글을 썼는데 막상 글을 읽어보니까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실제로는 노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는 법도 그 다음에 휴식이라는 것도 노는 법과 같다는 것, 이것도 어렵죠. 그렇죠?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글이 비로소 첫 문단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이 휴식을 취하는 것, 노는 법, 이걸 잊어버렸다. 너무 일에만 매여 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부분이 첫 문단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일의 내용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일 자체가 절대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 그렇죠? 내용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일이 중요한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한눈 팔기, 어슬렁거리기, 느긋하게 쉬기 같은 가치를 언제쯤 깨닫게 될까? 그죠? 자, 우리 친구 빼마는 이렇게 말한다. 돈은 손에 묻은 먼지와 같아서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그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을 즐길 시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하고 돈하고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판단이 되죠. 그리고 자, 인생을 지킬 시간. 우리가 논제에서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 예, 시간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시간을 볼 수가 있죠. 이 시간은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즐길 수 없으면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즐기려면 일만 해서 돈은 곧 일이 되는 거죠. 그죠?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시간, 이 시간은 쉬는 시간, 놀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놀이, 휴식,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중요해지려면 가치가 있으려면은 일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가치가 일이 아니라 놀이나 휴식에서 온다. 그리고 일은 돈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너무 돈만 중시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 짧지만 곳곳에서 우리가 함정 같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문장은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내용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는 느린 것은 빠른 것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빠른 것은 느린 것만큼 느리게 갈 수 있다. 는 점에서 빠르다는 것은 능력으로, 느리다는 것은 무능으로 간주되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게 느린 것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얻으려는 노력이 대체로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일지 모른다. 자, 사실상 여기서 이제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라고 쓰면 안 되고 속력이죠. 속력은 힘의 개념이고 속도는 방향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쓰면은 속도가 아니라 속력입니다. 그래서 공학도, 스포츠도, 교육도, 경제도 좀 더 빠른 속도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속도라고 합시다. 네, 속도가 중시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예술까지도 속도가 중요했다. 네, 중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르투오소의 전통이 강한 서구 예술의 전통 덕분에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도 기타리스트도 좀 더 빠른 연주 속도에 인생을 건다라는 거죠. 속도가 중요해졌다. 다양한 분야에서 속도가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빠르게 칠 수 있는 거, 빠르게 연주할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빨리빨리나 좀 더 빨리가 일상어가 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마치 가속의 체제다. 그래서 속도를 빠름의 정도로 강조하기에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다. 이거 나중에 비판해줘야 되겠죠? 문제다라는 거죠. 속도만 중시하는 사회.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이거 좋다고 보는 사회. 비판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속도에 홀려서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말려 자신의 속도를 잃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빠르니까 자기의 속도를 잃는다는 거죠. 자기의 속도를 잃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빠르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너무 빠르니까 자기 속도를 잃어버린다. 이 부분 체크가 돼야 되고 시간인
돈이기에 여기서도 시간을 돈으로 동일시하고 있죠. 여기서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비판 대상이 되겠습니다.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빠를수록 돈이 된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돈이고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돈이다. 우리가 내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는 소비도 이제는 미친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속도를 갖게 되었다. 미친 듯이 빠르게 생산되고 상품들은 빠르게 생산된 상품들은 미친 속도로 팔지 않으면 자본을 파멸로 몰고 간다. 자, 휴대전화는 2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는 3, 4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꼬장꼬장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빠른 게 아니죠. 예. 이렇게 2년마다 바꾸고 3, 4년마다 바꾼 게 빠른 겁니까? 빠른 게 아니고 잦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엄밀하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엄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휴대전화는 2년 만에 사는 게 빠르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엄밀하게 표현하면 자주 사는 거죠, 자주.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앞에서도 소비 그리고 생산도 유통도 빠를수록 돈이 된다. 뭐 유통은 빠르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친 듯이 빠르게 생산되는 상품은 팔지 않으면 예, 빨리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빨리 파는 게 뭐가 중요해? 많이 파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많이 팔고 그다음에 잦은 소비를 강요하는 그게 비판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잘 억지 논리죠, 그죠? 빠르다고 얘기한다는 거.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고 문제를 푸는 데는 당장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조금 방해할 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아무튼 엄밀하게 읽으면 그렇다는 거고 그만큼 출제진이 사려 깊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교과서 내용인데 이 교과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암튼 사물의 생존 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미친 소비의 속도가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고 그런 식의 감각적 삶을 강요한다.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고 감각적 삶을 강요한다는 게 결국에는 위에서 얘기한 자신의 속도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그 속도를 따라가며 산다. 그 속도감 속에서 세상을 본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시간, 나의 템포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나도 같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든 간에 지금 속도란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라는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도를 강요하는 세상도 있지만 우리도 그것을 갈망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 부분 마지막 문단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번 논제를 한번 보시면은 제시문 가의 기억과 제시문 나의 디귿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의 기억은 빼마. 자, 이 사람은 어때요? 인생은 즐겨야 된다. 쉬는 시간도 있고 휴식 시간도 있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일만 하지 말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나의 디귿을 살펴봅시다. 디귿은 어디 있습니까? 디귿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빼마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속도를 갈망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서로 시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의해 주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마는 돈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놀이와 휴식으로 시간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때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는 속도가 중요하다. 그죠? 속도가 중요하고 속도는 곧 능력이다. 돈이다. 시간은 곧 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 가와 나의 기억과 디귿을 언급을 해주면서 각각 속도를 이렇게 정반대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답안에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재심은 다를 근거로 나의 밑줄친 니은을 비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니은을 비판하라고 그랬는데
빠름이 미덕이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다. 이 부분을 비판해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속도가 중시되는 사회 이걸 비판해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은 다에 나온다는 거죠. 다에서 그럼 속도만 중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다를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비판해 줘야 될지 그 기준을 찾아줘야 돼요. 다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글이 나와 있는데 화살, 축구공, 농구공 등의 포물선 운동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그것은 바로 중력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구에서 질량이 가진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쪽으로 향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다행히 화살이 미치는 중력의 값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살의 포물선 운동에 중력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그래서 뭐 여기서 화살 쏘는 사람이 있고 관역이 여기 있어요. 화살이 이렇게 맞춰서 화살이 되는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죠. 요렇게 맞추죠. 요렇게. 그래서 멀리 있으면 이렇게 맞출 것이고,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요렇게 맞출 것이고. 그런데 이게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나 봐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초기 발사 속도에 있다. 속도도 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초기 발사 속도는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당기는 힘에 따라 달라지는데 활시위를 세게 당길수록 화살의 발사 속도가 빨라진다. 이때 화살은 속도가 느린 화살과 비교했을 때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낙하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죠.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있어요. 궁수가 있고 관역에 이제 화살을 쏘는데 만약에 아주 강하게 쏘는 것과 그 다음에 약하게 이렇게 쏘는 것. 이 관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간이. 빠르게 쏘면 어때요? 빠르게 쏘면은 중력의 작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르죠. 짧죠. 그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고 느리게 쏘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을 시간이 길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뜸 이렇게 느린 화살보다 빠른 화살이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서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미루어 짐작하자면 관역에 맞을 때까지 중력의 영향을 받은 그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부연 설명해줬고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도 줄게 되며 양궁 선수는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고려하여 초기 발사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쏘면 포물선이 좀더 뭐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느리게 쏘면 포물선이 좀 더 각도가 깊어지고 빨리 쏘면 이게 각도가 완만하게 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빨리 쏠 수도 있고 느리게 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은 바람의 영향을 되도록이면 적게 받을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느리게 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발사 속도는 조절돼야 되고 두 번째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발사 각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발사 각도. 화살을 발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화살의 포물선 운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사 각도가 몇 도일 때 물체가 가장 멀리 날아갈까? 중요하지 않아요. 뒷부분. 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초기 발사 속도와 두 번째 각도가 둘 다 고려돼야 된다는 내용만 우리가 가져가면 되고 45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 오랜 훈련을 통해 다진 감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힘을 조절하여 초기 발사 속도를 정하고 관역까지 거리를 감안하여 각도를 조절하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를 둘 다 적절하게 맞춰야 관역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추상화시켜서 이 내용을 지금 현대 사회에 시간의 가치를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 일과 돈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빠른 게 모두라고 믿는 사람들, 속도만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몰입하기보다는 속도와 방향,
발사 각도라고 해야 되겠죠. 이 속력과 발사 각도 이거를 둘 다 잘 조절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빠르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헛되이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를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비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답을 미루어서 짐작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시문 가에서는 이렇게 인생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전부 일에만 쓰는 사람들. 일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속력에 대한 얘기죠. 모든 분야에서 속도가 중요하고 속도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다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분야, 뭐 예수도 비롯해가지고 경제, 모든 것들 이렇게 속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삶도 속도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신의 속도를 잃는다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문제이기도 세상이 나를 강요하기도 하지만 나 역시도 그것을 추종하고 있다. 그 부분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 기준은 속도뿐만 아니라 발사 각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발사 각도. 그렇다면 발사 각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시문 가에 나온 휴식이라든지, 그죠? 놀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들이 굉장히 산만하게 혹은 또 느슨하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답을 쓰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여대는 문제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쉽게 나왔다. 쉽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 너무 어렵게 고민해서 까다롭게 따지지 말자. 이런 거는 사실 좀 적절한 조언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출제진이 이렇게 엄밀하지 못하게 출제를 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예민한 학생들, 그죠? 예, 의미에 대해서 각각 예민하게 따져보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진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해해 볼 수 있겠고, 문제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한번 보면서 답안의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보죠. 자,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 빼만은 시간을 돈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돈을 버는 데 쓰는 시간보다 인생을 즐기는 데 사용한 시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쨌든 제시문 가의 기억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관점이죠. 이렇게 시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관점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첫 문장에서 써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 제시문 가를 그냥 요약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틈새 중은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어슬렁거리고 한눈 팔고 이런 것들이 돈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쓸 수 있는 거는 이런 정도의 내용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기억 첫 번째 문장,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뒷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크게 벗어날 리가 없겠죠. 짧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다 보면 이런 단어를 빠뜨리고 글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크게 변별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편 제시문 나에서 디귿 우리는 시간을 돈과 같은 것이자 유능함이 나타내는 표지라고 여기며 같은 시간 안에 빨리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시간이 뭐냐는 거죠. 이 디귿에서 시간은 돈 그리고 유능함이라는 거죠. 이 단어만 쓸 수 있으면은 나머지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쓰든 이 문장에 쓰든 생략하는 것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이 시간이 돈과 같은 것이고 유능함을 나타내는 어떤 기호다, 표지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도 내용만 나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문장을 어떻게 완성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그스의 우리는 사물의 생존 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속도 감각을 스스로 따라 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사물이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 모르겠고요. 그런 속도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속도 감각을 내면화한다. 이렇게 쓰지 말고 세상이 우리 속도를 빠르게 살기를 강요하고 우리도 그것을 따르고 있다. 스스로 따르고 있다. 내면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첫 문장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을
참고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시문 다이죠. 제시문 다에서 시간의 단축보다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시간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음, 이 문장이 핵심일까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지,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방향도 중요하다, 각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렇고, 자, 예를 들어서 양궁에서 화살을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무조건 속도를 빨리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외력을 고려하여 힘과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같다. 여기 이 정도 내용은 잘 쓴 거죠. 잘 쓴 거고 괜찮습니다. 좋고요. 자, 이런 관점을 근거로 할 때 니은의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되는 사회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고 비판을 해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휴식의 시간과 일의 시간, 주변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맞추어 가속하거나 감속할 수 있는 변속 능력이 갑자기 왜 나오죠? 네. 잘못됐어요.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시문에 있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쓰고, 그죠? 어떻게 추론해내요? 변속이란 말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요. 자, 그랬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전략은 이렇게 되고 있죠. 제시문 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선은 정리를 해주고 있죠. 정리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정리 요약을 해주고 이걸 통해서 니은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시문 다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정리 요약, 다를 단순히 정리 요약하는 것과 이거를 추상화시켜서 니은을 비판하는 것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두 단계로 구분이 된다는 거고 정리 요약까지는 우리가 괜찮았어요. 근데 비판에서 너무 그래요. 좀 과도하죠? 좀 과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시간과 주변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춘다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음, 휴식 시간과 일의 시간 여기까지 쓰는 것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였어요? 아까 자신의 속도를 잃는다는 거죠.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린다는 점, 잃어버린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이 부분을 들어서 휴식과 일을 적절히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줘야 좋겠습니다. 표성 능력이 됐든 뭐야 이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제가 좀 시니컬하게 문제를 해석했는데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학생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고 이게 1번에 1-1번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해서 이거를 출제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죠. 문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요. 1-1번.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1-2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강의의 완성도를 위해서 24년도, 23년도, 22년도까지 문제를 다 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풀면 또 이 문제 푼 학생들을 또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잘못 본 학생들, 내가 문제인가 생각하는 학생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긴 풀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억지 설명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해설에 맞춰가지고 답안에 맞춰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논리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그냥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그 입장이 부당하지 않음을 선생님이 같이 옹호해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